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이 배처럼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우주에서 우주선이 갖춰야 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뭐 주거를 한다든지 이제 실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능별로 모듈을 만들고 네. 이렇게 사고가 나면 안전하게 이렇게 칸막이를 쳐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또 그러기도 하고 우주에 살다 보면은 중력이 없으니까 중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그런 이제 모듈형으로 좀 이제 안정적인 항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4번 같은 모습이 아마 실현 가능성은 가장 이제 높을 것 같아요. 4번 같은 모습이요. 예. 뭐 그런데 저 재밌네요. 그 3번은 가장 적게 선택했지만 네. 저 상자 모습이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스폰지 모습이 네. 마치 또 프랙탈과 비슷한 모습이네요. 아,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예. 마음속으로 3번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디자인적으로 가장 디자인적인 아름다울 수도 측면에서 있습니다. 봤을 때. 네. 네, 근데 저런 우주선은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네. 가능해요. 할 것 아, 같아요. 네. 누구나 상상력을 가진 친구가 한번 저걸 만드는 모습을 예. 지금 우랑드는 모습 한번 보고 싶네요. 예. 디자인을 했던 사람. 그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프로메테우스 영화는 사실 미성년자 관람 불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한테 본 사람하고 손 들어보라고는 제가 안 할게요. 혹시 손 들고 싶어도 참으시고. 그 프로메테우스 영화가 원래 옛날에 어떤 영화하고 같은 배경을 공유하는 거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어떤 영화의 속편이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어떤 영화죠? 네, 이쪽에서 대답이 나왔네요. 에일리언. 에일리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그 무섭게 생긴 외계 괴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괴물도 어떤 탁월한 감각을 가진 디자이너의 손에서 그려져서 처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유명한 SF 영화 디자이너를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림 자료를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H.R. 기거라고 하는 스위스 출신의 화가이자 SF 영화 디자이너. 이 사람 얼굴도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예, 이 사람이 바로 에일리언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에일리언 시리즈,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역시 외계인 괴물이 나오는 스피시즈라는 영화 디자인도 했었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큰 그림이 기거의 에일리언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밑에 에일리언 옆모습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윗그림을 보시면 프로메테우스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의 우주선 디자인이 바로 이 디자인이죠. 그런데 이 디자인이요, 이 H.R. 기거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1978년 그때쯤 처음 그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도 역시 프로메테우스에도 나왔던 외계인의 어떤 그 파일럿 같은 뭐 스페이스 자키라는 이름으로 영화에는 등장하는데, 자, 이 모든 그림들이 이미 30몇 년 전에 기거라는 사람이 이미 다 그렸다는 거죠. 선생님 혹시 에일리언 영화 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죠. 예. 예. 마정혜 선생님도 보셨나요? 봤습니다. 예. 저도 SF 영화를 저는 그래도 좀 많이 본다면 본 사람인데도 에일리언에 나오는 그 외계인 괴물은 정말 끔찍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이런 디자이너의 어떤 탁월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도 나오고 30년 이상이 지나도록 계속 그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자이너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산업 디자이너 출신인 시드 미드라는 사람입니다. SF 영화에서 또 유명한 걸작 중에 하나로 블레이드 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블레이드 런너에 나오는 미래 세계, 서기 2019년의 로스앤젤레스의 모습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교통수단들 디자인을 한 사람이 이 시드 미드라는 사람입니다. 시드 미드는 그 밖에도 우리가 20세기에 많이 접했던 미래 사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낸 여러 가지 상상도들이 거의 많은 것들이 이 시드 미드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상당 부분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시드 미드라는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는 거. 이 사람은 나중에 뭐 게임 디자인에도 많이 참여하고 뭐 건담 시리즈 중에 한 시리즈에도 이 사람이 디자이너로 참여하고 그랬어요. 세 번째 디자이너는 바로 웨인 발로우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아바타, 해리포터, 그 다음에 또 헬보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영화들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외계의 어떤 신기한 생물들 또 괴물들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외계 생물이나 괴물 디자인이 다 이 웨인 발로우라는 사람이 낸 거예요. 선생님도 이 영화들 아바타 보셨나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예, 또 예. 보고 싶어요. 예. 혹시 그 아바타에 등장하는 외계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자인이 이제 디테일이 살아 있으면서 생생하니까 예. 더 좀 설득력이 있고 예,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자연에서 어떤 그런 원칙이라고 할까요? 원리라고 네, 할까요? 네, 그런 네. 것들이 보이는. 아, 예. 그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 디자인을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겠죠. 예.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도 어떤 또 카오스나 프랙탈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짐작은 드는데, 저 마장희 선생님은 어떻게 웨인 발로우 작품들을 보시면 디자이너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저는 국내 영화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네. 분들도 있을 예. 텐데 아, 그리고 부산에 저 SF 영화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네. 예. 영화박물관 안에 그 아바타처럼 그런 공간을 한번 꾸며서 함께 열심히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세 가지 중요한 SF 영화의 디자이너들. 이 사람들이 디자이너로 커올 때까지는 물론 미술적인 소양을 많이 쌓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래 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적인 배경 지식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보여드렸지만 만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디자이너들의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 사람들의 작품을 더 많이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 같은 데서 동영상도 찾을 수 있습니다. 웨인 발로우 같은 사람은 저 미국의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외계 행성의 생물들이란 제목으로 아주 긴 다큐멘터리 동영상 영화 같은 것도 만들었거든요. 다 동영상으로 유튜브 같은 곳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학과 디자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예, 이상으로 과학 토요토크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끝까지 좋은 말씀 들려주신 포항공대 물리학과의 김승환 선생님 그리고 동양미래대학교의 마정혜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번 창의 토크를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뒤에 있는 원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론티어 과학에 도전하고 그 꿈의 간절함을 지니고 계속 키워가는 미래의 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카오스라든지 그런 걸 배우고 제가 모르는 것도 아주 많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됐고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무한한 그 과학의 이제 상상의 날개를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